번아웃 증후군으로 힘들었던 때 한국 시골 마을로 가는 여행으로 인생이 완전히 바뀐 특이하다고 생각했던 이 마을에서 생각지 못한 따뜻함과 사랑을 얻었다는 사연인데요. 사연을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사연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시카고 메모리얼 병원의 소화기내과 전문의 사라 브라운입니다. 오늘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한국의 작은 산골 마을에서 찾은 운명 같은 사랑, 그리고 그곳에서 배운 진정한 삶의 의미에 대해서요. 모든 것은 2년 전 겨울 제가 번아웃 증후군으로 힘들어하던 때였어요. 하루에도 수십 명의 환자를 진료하고 끝없는 의무 기록을 작성하고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 제 삶이 왠지 공허하게 느껴졌죠. 그러던 어느 날 밤 퇴근 후 혼자 와인을 마시며 인스타그램을 보다가 한 장의 사진을 발견했어요. 하얀 눈으로 뒤덮인 산자락과 그 아래 옹기종기 모여있는 마을. 저녁 무렵에 찍은 듯한 그 사진에서는 창문마다 따뜻한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마치 별들이 땅으로 내려앉은 것 같았죠. 그 순간 제 마음속 어딘가가 울리는 것을 느꼈어요. 그동안 제가 찾고 있던 무언가가 저기 있을 것만 같았거든요. 전 꼭 가야겠다는 생각에 다음날 아침 저는 충동적으로 한국행 비행기표를 예매했어요. 친구들은 저를 말리기도 했고 동료들도 왜 하필 한국의 시골 마을이냐며 다시 생각해보라고 했죠. 주변에서 저를 모두 미쳤다고 했죠. 잘 나가는 의사가 휴가를 내서 지도에도 없는 그것도 한국의 시골 마을을 찾아간다니까요. 하지만 그게 제 인생 최고의 결정이 될 줄은 그때는 몰랐어요. 그때의 충동적인 제 행동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거든요. 저는 그렇게 한국으로 가기 위해 준비했어요. 사실 한국에 대해 아는 게 별로 없었거든요. 우선 한국에 가기 위해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짐을 싸면서 사실 잘한 선택일까 의문이 들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제와 제 선택을 돌리기는 싫었죠. 그렇게 전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어요.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렌터카를 빌려 그 마을을 찾아갔어요. 내비게이션이 안내하는 대로 달리다 보니 점점 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게 되었죠. 그리고 그를 만났어요. 제 차가 눈길에 미끄러져 도로 한켠에 멈춰섰을 때 까만 패딩을 입은 한 남자가 다가왔어요. 지금도 그때 처음 마주친 그의 눈빛을 잊을 수 없어요. 따뜻하면서도 지적인 그리고 왠지 모르게 외로워 보이는 눈빛이었죠. 괜찮으세요? 그의 유창한 영어에 놀라 고개를 들었을 때 그는 부드럽게 미소 짓고 있었어요. 저는 마을 진료소 의사 김준호라고 합니다. 이런 날씨에 혼자 운전하시기에는 위험할 것 같네요. 나중에 알게 됐지만 그는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전문의로 일하다가 2년 전 홀로 계신 어머니를 위해 고향으로 돌아왔다고 해요. 큰 병원의 안정적인 자리를 버리고 시골 진료소를 선택한 거죠. 그의 그런 모습에 저도 모르게 자꾸만 눈길이 가더라고요. 그리고 마을회관으로 안내받았을 때 처음 보는 외국인인 저를 마을 사람들이 어떻게 대할지 내심 걱정했어요. 하지만 그건 기우였죠. 할머니들은 마치 오래 기다려온 손녀를 맞이하듯 반겨주셨어요. 날씨도 추운데 배고프지 않니? 우리 마을에 이런 예쁜 손님이 다 오다니. 준호 선생님이 통역해주는 할머니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특히 김치를 담그시는 할머니가 가져다 주신 된장찌개의 맛은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그 맛에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었거든요. 준호 선생님은 그걸 정성이라고 설명해 주더라고요. 한국에서는 음식에 정성을 담는다고 해요. 단순히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게 아니라 먹는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을 담는 거죠. 그 말을 듣고 저는 어딘가 따뜻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날 밤 폭설로 인해 마을회관에 발이 묶인 사람들과 함께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는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어요. 차가웠던 제 마음이 녹아내리기 시작한 거죠. 다음 날 아침 저는 창문을 통해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 눈을 치우는 모습을 보았어요.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도 모두가 자연스럽게 자기 집 앞과 이웃집 앞에 눈을 함께 치우고 있었죠. 조금은 낯선 모습이기도 했어요. 그런 제 표정을 읽었는지 우리 마을은 원래 이래요. 혼자 사는 게 아니라 함께 사는 거죠. 준호 선생님이 따뜻한 커피를 건네며 말했어요. 그 말을 듣자 저도 모르게 삽을 들고 눈을 치우러 나갔어요.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마을 분들이 하나하나 알려주셨어요. 생각보다 따뜻하고 다정스러운 마을 사람들의 모습에 이 마을에 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그리고 그날부터 저의 특별한 일주일이 시작되었어요. 매일 아침 준호 선생님은 진료소로 가기 전에 저를 찾아왔어요.
한국의 전통차를 가져와서 마을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죠. 처음에는 통역자로 시작했지만 점점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사실 서울에서의 삶이 그립지 않냐고요? 그럼요, 가끔은 그리워요. 하지만 이곳에서 제가 꼭 필요한 사람이 된 것 같아서 행복해요. 도시에서는 제가 수많은 의사들 중 한 명이었지만 여기서는 마을 사람들의 유일한 의사니까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어요. 시카고에서의 제 삶도 그와 비슷했거든요.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지만 정작 제가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었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와 이야기를 나눌수록. 전 무언가 깨닫게 되고 그런 이야기를 해주는 그가 참 멋지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한국인들은 다 이렇게 자상한가 하는 생각도 함께요. 그리고 낮에는 진료소에서 준호 선생님의 일을 도왔어요. 미국과는 다른 한국의 의료 시스템도 배웠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이야기도 들었죠. 저녁이면 자연스럽게 마을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했어요. 매일 다른 집에서 초대해 주셨는데 그때마다 새로운 한국 음식을 맛보게 되었죠. 특히 기억에 남는 건 넷째 날 저녁이에요. 눈이 잠시 그치고 달이 떴을 때 준호 선생님이 저를 마을 뒷산으로 데려갔어요. 여기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장소예요. 힘들 때마다 이곳에 와서 마을을 내려다보면서 생각을 정리하곤 해요. 달빛 아래 반짝이는 눈과 마을의 따뜻한 불빛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이 사람에게 사랑에 빠지고 있다는 것으려 하지만 현실은 그리 단순하지 않았어요. 저에게는 시카고에서의 삶이 있었고 그에게는 이 마을에서의 책임이 있었으니까요. 문화의 차이도 있었고 언어의 장벽도 있었죠. 한국에는 인연이라는 말이 있어요. 운명처럼 만나게 되는 관계를 의미하죠. 그가 말했어요. 하지만 인연이라고 해서 모든 게 쉽게 풀리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더 특별한 거겠죠. 그의 말에는 항상 깊은 뜻이 담겨 있었어요. 준호 선생님은 제가 불편할까봐 늘 한 발 앞서 생각하고 배려해 주었죠. 어느 날은 제가 한국 음식이 너무 맵다고 살짝 투덜거렸는데 다음 날부터 마을 할머니들이 모두 제 입맛에 맞춰 음식을 해주시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 준호 선생님이 일일이 찾아다니며 부탁하셨던 거예요. 미국에서는 어떠셨어요? 의사로서의 삶이. 어느 날 밤 진료소 마당의 평상에 나란히 앉아 있을 때 그가 물었어요. 바빴죠. 항상 바빴어요. 하지만 정작 환자들과 마음을 나눌 시간은 없었던 것 같아요. 여기 와서 보니까 더 그렇게 느끼시죠? 우리 마을에서는 의사가 단순히 치료만 하는 사람이 아니니까요. 때로는 상담자고 때로는 가족 같은 존재예요. 그의 말대로였어요. 준호 선생님은 진료 시간이 끝나도 늘 바빴어요. 어르신들의 약 복용을 확인하기 위해 직접 가정 방문을 하고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을 위해 밤늦게라도 달려가곤 했죠. 휴대폰은 24시간 켜두었고 언제든 환자가 부르면 달려갔어요. 특히 감동적이었던 건 치매가 있는 할머니를 대하는 모습이었어요. 할머니는 매일 같은 증상을 호소하며 진료소를 찾아오셨는데 준호 선생님은 한 번도 귀찮은 내색 없이 매번 처음인 것처럼 정성껏 진찰하고 설명해 주었죠. 할머니가 불안하신 거예요. 의학적으로는 특별한 치료가 필요 없지만 마음의 치료가 필요한 거죠. 그의 그런 모습을 보며 저는 점점 더 깊이 빠져들었어요. 하루는 제가 감기에 걸렸는데 그날 준호 선생님이 보여준 배려는 잊을 수가 없어요. 미국에서는 어떤 음식을 드셨어요? 아플 때. 보통 치킨 수프요. 아, 우리나라의 삼계탕 같은 거군요. 그날 저녁 그는 직접 만든 삼계탕을 들고 왔어요. 어머니께 비법을 배워서 처음으로 만들어봤다고 수줍게 말하더라고요. 그 뜨거운 국물에는 단순한 맛 이상의 무언가가 담겨 있었어요. 그의 따뜻한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져 왔죠. 우리 어머니가 늘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약은 약사에게서 나오지만 치료는 의사의 마음에서 나온다고. 저는 그 말씀을 늘 가슴에 담고 있어요. 일주일이 지날 무렵 저는 제 마음을 더는 숨길 수 없게 되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죠. 제가 이곳에서 살 수 있을까? 그가 나를 진심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문화의 차이를 극복할 수 있을까?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뜻밖의 일이 일어났어요. 마을의 독거 할머니께서 갑자기 편찮으셔서 응급실에 가야 했는데 도로가 눈으로 막혀 있었죠. 준호 선생님은 망설임 없이 자신의 등에 할머니를 업었어요. 1시간이 넘는 산길을 할머니를 업고 걸어가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결심을 하게 되었어요. 이곳이어야 했어요. 이 사람이어야 했고 이 마을이어야 했어요. 제가 이 마을에서 경험한 것들은 평생 잊을 수 없을 거예요.
시카고에서의 삶이 마치 흑백 영화였다면 이곳에서의 시간들은 따뜻한 색감이 가득한 영화 같았거든요. 첫날 밤 폭설로 마을회관에 발이 묶였을 때가 가장 기억에 남아요. 낯선 외국인인 저를 위해 마을 사람들이 보여준 따뜻한 배려는 지금 생각해도 눈물이 날 것 같아요. 특히 마을에서 가장 연세가 많으신 김순자 할머니가 가져오신 된장찌개는 제 인생을 바꿔놓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할머니가 마을회관 문을 열고 들어오셨을 때 온 방 안이 구수한 향기로 가득 찼어요. 뜨거운 뚝배기에서는 보글보글 소리가 나고 그 안에는 두부와 알록달록한 채소들이 가득했죠. 이게 다 우리 마을에서 난 거야. 된장은 3년 묵은 거고 채소들은 다 텃밭에서 가꾼 거지. 멀리서 온 손님이 배고플까 싶어서. 할머니의 주름진 얼굴에 피어난 미소를 잊을 수가 없어요. 준호 선생님이 통역해주는 동안에도 할머니는 계속 저를 걱정스럽게 바라보셨죠. 첫 숟가락을 떴을 때의 그 맛은 말로는 표현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구수하면서도 깊은 된장 맛, 야채의 신선한 맛,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국물. 분명 같은 된장찌개인데 제가 미국의 한 식당에서 먹었던 것과는 차원이 달랐어요. 할머니 정말 맛있어요. 서툰 한국말로 말씀드렸더니 할머니는 마치 손녀를 대하듯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어요. 그 순간 저는 이상한 감정을 느꼈어요. 마치 오랫동안 찾아 헤매던 무언가를 드디어 발견한 것 같은. 그 뒤로도 마을 사람들의 정성은 계속되었어요. 매일 아침이면 누군가 따뜻한 떡을 가져다 주셨고 점심때면 또 다른 분이 새로운 반찬을 들고 오셨죠. 특히 감동적이었던 건 제가 한번 맛있다고 했던 동치미였어요. 어느 날 점심에 박말순 할머니 댁에서 동치미를 먹었는데 그 시원하고 깔끔한 맛이 너무 좋아서 무심결에 너무 맛있다고 말했거든요. 그런데 다음 날부터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마을의 거의 모든 집에서 동치미를 가져오시는 거예요. 각자의 비법으로 담그신 동치미들은 모두 다른 맛이었는데 그 하나하나에 담긴 정성이 고스란히 느껴졌어요. 우리 집 동치미는 배를 넣어서 더 시원하지. 우리 건 물을 달빛에 하루 말려서 담갔어. 이건 우리 집에 대대로 내려오는 비법이야. 준호 선생님이 통역해주는 할머니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깊은 감동을 느꼈어요. 이건 단순한 음식 나눔이 아니었거든요. 그들은 자신들의 소중한 것을, 자신들의 삶의 일부를 저와 나누고 싶어 하시는 거였어요. 특히 마을 사람들의 따뜻한 정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특별했죠. 첫날부터 그랬어요. 그리고 그 뒤로도 매일 새로운 음식들과의 만남이 이어졌어요. 갓 지은 솥밥 위에 올려진 고소한 김, 꽁치구이와 함께 나온 겨울 배추김치, 메밀로 만든 막국수, 직접 기른 콩으로 만든 청국장. 특히 감동적이었던 건 제가 한번 맛있다고 했던 음식은 어느새 마을 주민들 사이에서 소문이 나서 다음 날이면 여러 집에서 그 음식을 해서 보내주시는 거였어요. 이런 게 바로 우리 마을의 정이에요. 준호 선생님이 설명해 주었죠. 누군가 좋아하는 걸 알면 서로 나누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저는 갑자기 찾아온 외국인 손님이었을 텐데 이렇게까지 저를 위해 신경 써주시고 제 이야기 하나도 놓치지 않고 손수 음식들을 만들어서 가져다 주시는 이웃들이 처음엔 그저 놀라웠지만 이렇게까지 해주신다는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 어디에서도 느껴보지 못했던 것들이었어요. 따뜻함, 배려, 아무런 대가 없는 친절함. 한국인들은 다 이런 걸까요? 이 마을에 오고부터 조금은 특이한 문화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이렇게 따뜻하게 다가올 줄 몰랐어요. 밤이면 마을회관에 모여 이야기꽃을 피우곤 했는데 준호 선생님이 통역해주는 덕분에 저는 마을의 수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죠. 6.25 전쟁 때 온 마을이 함께 굶주림을 견뎌낸 이야기, 새마을 운동 때 밤새워 마을길을 닦은 이야기, 큰 눈이 내렸을 때 서로를 도왔던 이야기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마을 사람들이 서로를 부르는 방식이었어요. 준호 선생님 어머니는 모든 마을 사람들에게 우리 준호 엄마로 불렸고 다른 분들도 누구누구 엄마, 누구누구 할머니로 불렸죠. 마치 모든 사람이 한 가족 같았어요. 우리 마을에서는 피가 섞이지 않아도 다 가족이에요. 그래서 서로 힘들 때 도와주는 게 당연하죠. 준호 선생님의 그 말이 제 마음에 깊이 새겨졌어요. 그리고 어느 날은 매주 만드는 날이었어요. 마을 할머니들이 저를 불러주셨는데 처음에는 그저 구경하러 갔던 것이 특별한 경험이 되었죠. 이리 와서 한번 해봐. 내 손으로 직접 만든 메주로 담근 된장은 평생 잊지 못할 거야. 김순자 할머니가 저를 부르시더니 따뜻한 콩을 만져보라고 하셨어요. 뜨거운 콩을 찍고 메주를 빚는 과정은 마치 의식 같았어요.
할머니들은 오랜 세월 이어온 지혜를 하나하나 알려주셨죠. 콩을 삶은 물의 온도부터 메주를 빚을 때 손에 힘을 주는 강도까지 모든 것이 과학이면서도 예술이었어요. 이렇게 해야 맛있는 된장이 되는 거야. 내년에 네가 오면 이 된장으로 찌개 끓여줄게. 할머니의 그 말씀에 문득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제가 다시 올 거라고 믿고 계신 그 마음이 너무나 따뜻했거든요. 그날 저녁 준호 선생님이 진료소를 마치고 저를 찾아왔을 때 저는 여전히 콩 내음이 가득한 손을 보여주었어요. 우와, 매주 만드는 걸 도우셨나 보네요? 네, 정말 신기했어요. 이렇게 정성 들여 음식을 만드는 건 처음 경험해봤거든요. 준호 선생님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말했어요. 우리 어머니도 매년 이맘때면 매주를 만드세요. 어머니가 만드신 된장이 우리 진료소의 비밀 병기예요. 환자분들 중에 위장이 안 좋으신 분들께 드리면 신기하게 좋아지시거든요. 그의 말에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났어요. 의사가 된장을 처방한다니 미국이었다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해가 되었어요. 이곳의 된장에는 단순한 발효식품 이상의 무언가가 담겨 있었으니까요. 사실 어머니께서 선생님을 만나보고 싶어 하세요. 준호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저번에 동치미 맛있게 드셨다고 말씀드렸더니 어머니가 직접 담그신 걸 전해주고 싶다고 하시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왠지 모르게 긴장이 되었어요. 단순히 마을 주민이 아닌 준호 선생님의 어머니를 만난다는 건 뭔가 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 같았거든요. 다음 날 저는 처음으로 준호 선생님의 집을 방문했어요. 조용한 산자락에 자리 잡은 한옥이었는데 마당에는 가지런히 정리된 장독대가 있었고 처마 밑에는 말리는 약초들이 줄지어 걸려 있었어요. 어서 와요. 준호 선생님의 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환한 미소로 맞아주셨어요. 준호 선생님을 닮은 눈매였죠. 우리 준호가 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미국에서 온 의사 선생님이 우리 마을 사람들을 참 잘 이해해 주신다고. 어머니의 말씀에 준호 선생님이 살짝 당황한 듯 어머니를 바라봤어요. 저는 그의 귓가가 붉어지는 걸 놓치지 않았죠. 그리고 그 순간 제 심장 박동 소리가 들릴 것 같았어요. 어머니는 저를 안쪽으로 안내했고 저는 정말 상다리가 부러져도 이상하지 않을 푸짐한 상차림을 보고 놀랐어요. 저를 위해 더 신경 쓰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했죠. 그렇게 저와 준호 선생님 그리고 어머니는 둘러앉아 식사를 했어요. 그동안 이 마을에 와서 먹었던 음식들도 정말 최고였지만 이날 먹어본 음식들도 대단했어요. 어떻게 이 많은 음식을 혼자 만드셨을까 하는 생각과 함께 저는 연신 너무 맛있다고 하니 어머니는 따뜻하게 웃으시면서 이것도 더 먹어보라며 제 밥 위에 반찬도 놓아주시고 따뜻하게 대해주시더라고요. 제가 매운 걸 잘 못 먹는 걸 배려하셔서 만드신 불고기와 소고기 무국, 그리고 해물파전, 도토리 묵무침 등 어느 하나 빼놓을 것 없이 맛있더라고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더덕구이였는데 뭔가 쌉싸름하면서 입맛을 돋게 해주는 음식이었어요. 다른 건 몰라도 한국의 음식은 정말 상상 이상이었어요. 그렇게 식사를 마치고 어머니께서는 생강차를 준비해 주셨는데 참 오묘한 맛이 매력적이었어요. 음식이 입에 맞았나 모르겠네요. 어머니는 다정하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긴장이 풀렸는지 처음 이곳에 와서 만난 준호 선생님의 따뜻함과 마을 사람들의 관심, 그리고 음식까지 너무 감동적이었다고 너무 바쁘게만 살아왔는데 어쩌다 이 마을에 오게 되었는지부터 술술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이 마을에 와서 느낀 사람들의 정과 따뜻한 배려, 그 어디서도 느껴보지 못한 것들이라고 너무 귀한 대접을 받은 것 같다고 했어요. 준호 선생님이 어머니께 통역을 해드리자 어딘지 좀 걱정스런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시며 이곳에 와주어서 고마워요. 요즘 준호에게 선생님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어요. 전 선생님이 이 마을에 온 게 선물 같네요 라고 하셨어요. 저도 모르게 울컥하더라고요. 그렇게 어머니와의 대화를 마치고 준호 선생님과 산책을 하며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했어요. 저는 이 마을에 온 제 선택이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이 마을에서 느낀 이웃들의 정과 배려와 따뜻함도 너무 좋았지만 준호 선생님을 만난 게 가장 큰 행운인 것 같아요. 제 말을 듣고는 준호 선생님은 고민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더니 이 말을 하기가 너무 조심스러워요. 그런데 안 하면 너무 후회할 것 같아요. 전 선생님과 함께 하고 싶어요. 저희가 가는 길이 쉽지만은 않겠지만 선생님이 허락하신다면 제가 용기 낼게요. 준호 선생님의 말을 듣고 전 정말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어요. 정말 우연히 본 한국 시골 마을의 사진에 꽂혀 무작정 왔는데 제 인생이 달라진 여행이 되었죠. 저희는 그때부터 만남을 이어오고 있어요.
많은 시련이 있었지만 저희는 이겨냈고 양가 부모님의 허락을 얻어 결혼을 앞두고 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아는 게 별로 없었지만 준호 씨와 만나며 느낀 한국이라는 나라는 제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더 따뜻한 나라였어요. 특히 한국의 음식, 한국인들의 배려에서 더 따뜻함을 느꼈죠. 특이한 문화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건 특이한 게 아닌 한국인들만의 따뜻한 정 그 이상이었어요. 제가 준호 씨와 결혼을 결심하게 된 것도 그가 한국인이어서인지 그의 따뜻함과 자상함은 항상 저를 감동시켰어요. 이제는 한국이 낯설지 않아요. 이제는 이웃 모두가 정말 가족 같아요. 이러한 감정들을 느끼게 해준 모두에게 너무 감사하고 있어요.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모두의 축복 속에서 행복하게 잘 살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감동까치였습니다.